안녕하세요. 멀티잡 리커리어 메이킹 강의를 맡게 된 더 아트 컴퍼니 대표 김미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사실 이렇게 온오프 동시에 진행할 때에는 저는 사실 카메라보다는 여러분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쌍방 소통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석이 지금 한 세 걸음 뒤에 있어서 우리 눈 마주치기가 좀 어렵지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부타이틀은 변화하는 세상의 일과 나만의 커리어 개발 전략이에요. 아까 서두에 저희 인천 여성가족재단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사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의 진출을 돕는 회사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좋은 인사이트와 노하우들 마구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새아이 엄마예요. 저는 제가 엄마가 돼서 지금 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사실은 저도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있다가 아이 엄마가 되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일은 해야 하는데 경제적 활동은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어린이집 교사였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을 지내다가 현재에는 이런 나 같은 여성을 돕겠다라고 나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저를 거창하게 소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모든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항상 같습니다. 평범한 여성에서 평범한 엄마가 정말 비범한 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와 어딘가의 매체에 결코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으나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평범하게 어떻게 제 이런 커리어와 일을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컨텐츠는 크게 3가지로 나뉘고요. 생애 주기와 멀티잡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요즘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진짜 제가 평범하게 시작한 그 얘기부터 쉽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2번째로 커리어 변화 모델에 어떻게 잡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이론들과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주변에는 이미 많은 여성들이 다시 시작을 했고 경력 단절을 이겨냈고 자기 일들을 만들어간 사례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 3번째로 내 일을 찾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 직접적으로 지금 현실 나의 일상에서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3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고민이에요,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삶을 계속 영위해야 되며 그 안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돈 벌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죠. 평생 이어지는 게 바로 진로 고민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구나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 나만의 일에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이 각자 다 다르게 있습니다. 저는 그 각자 다름을 찾아주고 그거에 대한 자신만의 가능성, 잠재력 이거를 찾아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는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각자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서 이 일에 대한 태도와 나의 목표와 그런 꿈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은 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김미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게 만들어 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이 생애 주기별 그 커리어 변화 과정에 의하면 사실은 이 커리어의 변화 모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부터 겪었던 그러한 기간별로 점차적으로 변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력
단절이라고 표현하기는 요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엄마가 돼서 경력 보유를 한 채 아이를 낳고 단절 기간을 겪었을 때 그럴 때 뭔가 나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리스타트의 시점을 맞이하게 돼요. 모든 여성이 맞이합니다. 단지 그 차이는 시기의 차이예요. 아이가 1살 때 다시 시작하는 여성도 있고요. 3살 때, 7살 때 또는 초등학교 보내고 아니면 완전히 청소년기까지 키우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는 리스타트의 시점은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언가 찾았다면 리워크의 2번째 단계도 맞이하죠.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혹은 육아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하게 됐을 때 그 고민을 리워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찾고 다시 시도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이 일을 계속 유지할지 지속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찾을지 이런 변화의 시기를 계속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 직업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죠. 우리는 계속 새로운 일을 찾고 나의 적성과 나의 그런 취향에 맞는 일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애 주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참고로 첫째 아이가 6학년입니다. 13살이니까 제가 이제 12년, 13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일반 회사에 다니기는 지금보다 조금 환경적으로 열악했죠. 주 52시간이라는 주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아이를 봐줄 주변 환경이 안 되었어서 또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돼서 정말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하는 진로의 고민을 가장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방황했죠. 그러고 보니 커리어와 그 일의 결정 조건은 특히 여성에게는 더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나의 그 개인의 꿈과 목표, 계속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꿈들은 다들 있죠. 그 꿈이 먼저가 돼야 될지 아니면 나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또는 나에게 주어진 그 회사의 일원이라는 팀장이라는 역할, 어떠한 직책 그런 것들로 계속 내가 나의 커리어를 유지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일을 찾을 때 이 커리어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무언가 나의 꿈에 부합하던 아니면 나의 역할에 만족스럽던 아니면 나의 가정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이 됐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일이 바로 어린이집 교사라는 새로운 직업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은 아이 셋 엄마이지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지극히 아이를 잘 키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초보 엄마였는데 덜컥 어린이집 교사가 됐다고 하니 주변에선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서는 그게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그냥 회사로 돌아가서 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하지 않는 건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가정을 지켜야겠다.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게 저의 커리어의 우선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 이유식도 어떻게 끓일지 모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던 그 초보 세대 엄마가 어느 날 그 후천적 재능을 발견하고 마구 개발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굉장히 서툴렀던 그 일은 점점점 잘하게 됐고요. 그 모든 일들, 사실 어린이집에는 모든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청소나 정리, 아니면은 부모를 만나서 상담하는 일, 아니면은 교사들을 다 관리하고 컨택하고 또는 경영적으로 또 서류나 뒷단에 정책적으로 해야 할 행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전부 처음에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초보 세대 엄마에서 하나하나 점점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좋아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능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멀티잡이라는 그 워딩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렇게 저의 후천적인 재능의 개발에 대해서 계속 시도했고 도전했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사회적 기업 대표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그만두고 지금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렸는데 4년 동안 제가 경험한 커리어는 오히려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게 모두 다 제가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이 전혀 아니었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커리어 개발에 대해서 특히 멀티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첫 번째 멀티잡은 작가라는 직업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첫 제목, 제 책이 제목이 영상인데 또 말을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 엄마는 되었지만 이 책 제목입니다. 어쩌다 보니 정말 글을 쓰게 됐고 작가가 되었어요. 제가 아이셋 엄마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살아간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고 우연히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서 글을 먼저 쓰게 됐습니다. 사실 글 쓰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인데 그 당시에 그래도 스토리가 재미있다고 하니까 한번 글로 써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아이가 지금은 7살인데 그때는 2살이었거든요.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아이 데려다주고 잠깐 나는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타고난 글쟁이 아니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원고의 수정도 너무나 잦았지만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까 후천적 재능이 계속 개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글을 썼고 그 8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어린이집 안에만 갇혀 있다가 첫 세상에 나왔는데 와, 밖에 세상이 이렇게 넓었던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작가 강연회나 오늘같이 이렇게 어떠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 이런 일도 하게 되면서 점차로 재미를 알아갑니다. 글 쓰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게 바로 또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울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여전히 지금 별로 못합니다. 사진 찍는 것도 못하고 영상 찍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 글 쓰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영상도 하나 두 개 찍어가는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서 사람들에게 김미나 혹은 맘메이트로 불리는 그런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멀티잡을 또 갖게 됐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는 곧 무언가 경제적인 수익을 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했는데 특히 강사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요즘의 언어로는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하고 프리워커스라고도 하죠. 노트북 하나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그냥 프리하게 일한다고 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뜻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일한다는 프리워커스라는 요즘 신조어인데요. 그렇게 제가 어딘가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강의를 하고 싶으면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싶으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도 맞았어요.
그 역시 재미있었겠죠. 이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또 시간의 그런 활용도 아이 셋 엄마에 맞춰서 그 당시에는 저희 막내 아이가 한 3, 4살 정도였는데요. 시간도 엄마로서 충분히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또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밖에서 세상에서 저를 바라보는 인식은 저분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포지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여전히 사진 찍히는 거나 영상 찍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인플루언서 같은데 일들이 하나씩 엮이게 되고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3번째 멀티잡은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바탕으로 기업 1인 기업이라는 회사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를 찾는 사람이 늘게 되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정착해야 된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강남에 왜 요즘에 공유 오피스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과 같이 오피스를 쉐어하면서 그 안에 물품을 같이 쓰고, 왜 카페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가면 5,000원인데 그거를 그냥 한 달에 한 번 내는 그런 가격 정도의 사무실 하나, 책상 하나를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남의 공유 오피스를 얻어서 그때부터 한 자리에 정착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 제가 맘메이트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엄마의 마음의 친구이고 싶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맘메이트 연구소라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상담을 하기도 했고, 제가 1:1 커리어 컨설팅 같은 거를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1:1 컨설팅을 하거나 프로그램으로 5명, 10명 이렇게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요즘의 말로는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 또는 지식 기반 사업이라고도 하죠. 콘텐츠 기반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물건을 팔거나 유통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이 아닌 형태로 자기가 가진 지식, 콘텐츠를 그거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저한테는 그게 제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쌓아온 그동안의 노하우와 상담 어떤 재능들 거를 활용해서 저한테 오셔서 고민을 얘기하고 앞으로 커리어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께 같이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들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 3번째 멀티잡이 지금 오늘의 저희 회사의 거의 모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멀티잡이 내가 말했던 1인 지식 창업가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요즘에 컨텐츠란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로 왜 사진 컨텐츠 올리면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는 그거를 엄마로 활동하시는 분을 맘플루언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엄마로 육아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제품 리뷰를 하거나 그거를 정보를 쉐어하는 분들을 맘플루언서라고 요즘은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긴 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왜 전문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요즘에 왜 TV에 그냥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죠. 뭔가 좀 어떤 주제에 인기가 있고 사람을 끄는 사람들이 연예인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충분히 일반인으로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을 하다가 다시 했던 거는, 그때 코로나 때 왜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오프 모임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그거를 다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네이버 카페를 했고 또 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런 오프라인의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바꿔서 하는 것들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저희가 또 이렇게 대면하는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또 온라인 동시에 이제 촬영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사업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크고 그 경제 확장이 돼서 누군가 뭔가 커리어를 준비하려고 할 때에는 이쪽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고려해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멀티잡은 스타트업 CEO, 사회혁신 창업가가 된 겁니다. 제가 아까 1인 기업으로 왜 이제 여성들, 특히 아이를 낳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쌓았던 시간이 저희 지금 회사의 모토라고 했는데, 어느 지점에 갔더니 제가 오프라인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에서 또 지식 창업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혼자 할 수 없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하려면 회사로 대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저와 같이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스텝으로 활동하던 그런 스텝 엄마들과 함께 더아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 더아트 컴퍼니에서 사회의 변화를 위한 비전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또 거창하고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저희는 모든 여성들이 자기다운 삶으로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여성들은 일과 관계 안에 있고 육아와 가족 안의 역할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 개인의 삶을 하나거나 한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돕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작은 사회 혁신이라고 불러요.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나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혁신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 회사가 작은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회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로 더아트 컴퍼니의 사회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거창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와 솔루션이 되고 싶습니다. 4대 영역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런 경력 보유 여성들과 기혼 여성들을 많이 만났더니 나를 잘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상담으로 2시간 동안 마구 자신에 대해서 꺼내고 이야기를 하게 하면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그 개인 맞춤 진단을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M4BT라는 다음 장에 여성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위한 실천이라는 페이지에 있는데요. M4BT라는 엄마 종합 유형 검사지를 개발했어요. 1년 반 동안 걸려서 저희 회사 내부의 연구진과 정말 어렵게 개발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 여성들이 내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 잠깐 잊고 살고 있다 보니까 다시 재시작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돕기 위해서 그 잃어버렸던,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일을 하려면 나의 육아 태도나 스타일이 어떤지를 알아야 됐고, 그리고 3번째로 나의 일에 대한 목표,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표가 알아야만 했고요. 4번째로 그러려면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내가 어떤 사람의 성향인지를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4가지 파트를 담은 108문항에 요즘에 MBTI 많이 유행하는데 해보셨죠?
MBTI 같이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를 통해서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육아 스타일과 일에 대한 목표와 앞으로 내가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해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사회적인 인간관계 부분까지 담아서 솔루션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그래서 엄마를 위한 MBTI CME, 민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유료 검사지인데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참여자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에는 담았어요. 네이버에 Be My Season을 검색하고 들어가면 엄마 요령 검사 인포비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제일 크게 나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108문항의 검사를 통해서 16장짜리 결과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지가 솔루션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파일을 받고 싶어 하셔서 카카오 채널로 Be My Season을 검색한 다음에 이름, 참여하신 분의 성함, 그리고 검사 완료라는 채팅을 주시면 16장짜리 파일을 직접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내가 다시 일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검사를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인 진단부터 시작한 그 작은 사회 혁신을 위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 특히 결혼한 여성의 특징은 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친구처럼 얘기하고 서로 챙겨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커뮤니티 기반으로 같이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커리어 진로 교육,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엄마들의 책을 이렇게 작가를 양성해서 글을 쓰는 모임을 통해서 출판을 하는 출판 사업, 방송, 문화 공간까지 점점 영역을 확장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작은 혁신의 시도는 사업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경력 보유 여성은 분명히 복합적인 다양한 환경 속에 있고 꼭 그래서 차별받아야 된다, 뭔가 대우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조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지금 현재 9명 구성원 중에 50%는 기혼 여성이고 50%는 미혼 여성이에요.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건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줌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와 오피스 근무를 하이브리드로 섞는 거를 자기가 주도하에 하는 걸 허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 줌 미팅에 보면 한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있죠. 본인이 집에서 직접 스스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본인의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특별함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보다는 엄마이면서 그 다음 일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거를 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인포비티, 나를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검사지에 대한 것도 지금 무료로 그냥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서 사회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만의 일을 찾아간 엄마 작가 12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출판 사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평범한 엄마들이 자기 일을 찾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1년에 한 번씩 출판으로 이 도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글을 못 썼는데 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발돋움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엄마 작가라고 표현하지만 처음에 오실 때는 이분들도 글을 전혀 쓸 줄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글을 잘 써서 내가 책을 내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엄마로 살아가다가 저 뭔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십니다. 그러면 정말 내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같이 나누면서 글로 표현하고 그중에 정말 이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컨텐츠를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집필해서 세상에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꼭 출판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책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평범한 엄마의 이야기가 다른 평범한 엄마에게 또 다른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글로 읽으면 와, 이분도 나처럼 똑같이 힘들었구나. 저희는 이렇게 같이 글 쓰면서 서로 막 울기도 하거든요. 그런 너무나 마음으로 공감되는 이야기를 다른 엄마에게 들려준다는 건 그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도 나만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책은 작년에 출판이 되었고요. 올해에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올해는 어떤 책 제목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때그때 참여하는 엄마들의 스토리는 다 다르고요. 거기에서 어떤 게 이 분의 정말 진정한 스토리가 될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글을 뽑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제목으로 책이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평범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음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멀티잡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주제로는 커리어 변화 모델과 잡크리에이션, 나의 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저는 제가 평범하게 엄마가 되어서 새로운 일에 커리어 전환을 했고 또다시 전환을 할 때 새로운 일에 대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후천적인 재능을 발전하면서 저의 커리어가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저 같은 엄마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커리어의 변화 생애 주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궁금하잖아요. 그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 주제가 두 번째입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찾을 때 탐색기를 갖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게다가 그 경력 보유 여성에게는 리스타트 시점이 각자 다 다르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왜 여성의 복합적인 그 이유에 의해서 결정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했죠. 엄마라는 역할일지, 나의 꿈일지, 새로운 역할일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직책일지 그런 정해진 나의 커리어 결정 조건에 의해서 탐색 활동을 계속합니다. 새로운 일을 무엇을 할까 찾고 그리고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발견을 할 때에는 즉 나의 재능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태껏 하고 있던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게 일이 되겠어 라고 느껴지는 그런 재능 또는 취미를 발견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나의 일로 연결하고 확장하고 계속 일을 지속할 건지 새로운 루트를 찾을 건지 계속 탐색을 이어가고 성장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여성의 커리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꿈과 그 꿈의 직업과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재능 또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회사의 즐거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말하자면 사람들이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그 일의 방식은 모두 다 다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생각해야 될 그 조건들에 대해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커리어 이 결정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내가 하고자 하는 재능 발견이 되는 그 일의 유형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나의 재능을 어떻게 바꾸고 전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결점입니다. 커리어 결정 모델을 이해하는 거는 제가 용어는 이렇게 썼지만 간단해요. 일을 할 때에 사람은 딱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돼요. 내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가? 그 개인의 행복에 대한 게 충족한다면 그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또는 금전적인 보상, 이 경제적인 상황을 잘 만족을 시켜줘서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일이다.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또는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그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인생의 자아 실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의 자아 실현을 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다. 한다면 그 일이 재밌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사람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행복 또는 경제적인 보상 또는 나의 재능 발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항상 고민이죠.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그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생애 주기에 맞춰서 달라진다고도 했고, 나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조건과 생애 주기는 누가 잘 아나요?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둘러보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재미가 느껴지는지를 계속 탐색하고 찾으셔야 돼요. 그게 힘드셔서 아마 강사님 또 그런 얘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하신다면 맞습니다. 어디 가서도 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해봐라, 시도해봐라, 도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맞아요. 10번 두드리면 하나 열리고요. 하다 보면 저처럼 생각지도 않은 데서 재능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모르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아는 거는 나 자신만이 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다움으로 자신의 잡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 한 분은 대표 길진아라고 쓰여져 있는 노란색에 이렇게 안녕하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죠. 원래 유아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코로나를 겪고 왜 오프라인에 수업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온라인 콘텐츠로 바꿔서 지금 너무나 1인 기업으로 잘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프리랜서처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정리 컨설턴트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원래는 아이를 낳기 전에 사회복지사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는 어쩔 수 없이 직업을 포기하고 선택한 게 정리 컨설턴트이셨는데,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자 관심을 가졌던 그 분야가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직업까지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청소 싫어하셨대요. 원래부터 청소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냥 육아 편하게 하려고 게으르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하게 되더랍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재능들은 그래서 어디서 발견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일의 유형을 결정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타입에 맞는지 먼저 결정을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앞서 말한 분들도 이 정리 컨설턴트 하시는 분은 새 아이 엄마인데 하루에 딱 4시간만 일하시거든요. 아이를 새 키워야 되고, 특히 막내가 늦둥이여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다 보니까 이 이상적인 자신의 이 업무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시간제 근무를 선택했고 일의 유형에 있어서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에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대리 근무 9시 하루 종일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나의 직업이 뭔가 오피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사무 업무가 잘 맞다. 그러면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면 돼요. 또는 나는 도전적이고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게 어떤 카페 창업이나 새로운 저 같은 스타트업 창업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의 이상적인 일의 환경과 일의 유형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례를 2분 더 드렸는데 한 분은 호텔리어시고 사이드 잡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써져 있듯이 호텔 지배인이면서 라이브 커머스 쇼 호스트시고 그리고 아이와 산도 타고 그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한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내 아이 엄마는 글을 쓰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다른 분들이 글을 쓸 수 있게 그런 글쓰기 리더 모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돌아보면 그래서 가장 나답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공통적인 그런 조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한 직업 안에서도 보면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칼럼니스트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의 형태는 요즘 너무나 다양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져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창직하는 일들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의 내가 타고난 재능인가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재능인가의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선천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역량은 단 40%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 60%는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내가 여태껏 공부했던 어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꿈 이 3가지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저는 어떤 일을 잘하는지 재능을 발견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잘하는 게 어떤 일인지 그것을 찾는 방법은 또한 요즘 다양할 텐데 어떤 책이나 매체 그리고 콘텐츠, 강의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렇게 내가 너무나 관심 있는 분야조차 찾기가 힘들다면 한번 나의 관심 있는 리스트를 적어보는 목록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지금 가장 나를 잘 나타내는 거는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나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배경화면에 어떤 어플이 있고 내가 자주 들어가는 그 앱은 무엇인지를 보면 나의 관심사와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듯 그래서 자꾸자꾸 한번 하는 일에 관심이 생기고 자꾸자꾸 하다 보면 재능이 발견되고 잘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일을 찾는 데 필요한 이 3가지 방법은 우선 그래서 탐색이에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나의 재능을 찾아서 그 어떠한 진로와 일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기도 하지만 여태껏 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오늘같이 강의를 오셔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먼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준비 단계 나 이제 뭔가 해야겠어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탐색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루틴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아이디어 혹은 시도해보고 싶은 실험을 계속 보고 기록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 역시도 항상 그런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플래너를 쓰는 게 저의 루틴인데, 어떠한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쓰는 그런 하루 5분, 10분 정도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나는 스마트폰이 편해서 손으로 작성하는 게 지금은 별로 귀찮고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스마트폰 어플도 너무 앱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매일 내가 한 줄씩 쓰면서 나는 무언가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이런 우선순위를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한번 직접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일도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의 발견을 하는 두 번째 스텝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만으로는 현실화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내가 직접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고 연결하는 거는 그 목표 초점에 맞춰서 자기의 훈련법을 계속 지속해서 가져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롤모델 실행 노트를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한 50분 정도 강연이 50분 정도 강연이 지났는데, 그 스토리를 듣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의 재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을 거고, 또는 관심 리스트를 적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 세상에 어떠한 형태로 일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그 롤모델에서 찾으세요. 만약에 그게 사람이면 롤모델이 될 거고,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제품이나 아니면 브랜드라면 벤치마킹이라는 경영학적 용어도 쓸 수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내가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분명히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먼저 준비해야겠다 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자료에는 저 역시 그거를 고민할 때 제가 벤치마킹으로 계속 공부했던 그로잉맘이라는, 저보다 한참 먼저 사회적 기업으로 소셜 벤처로 성장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했고, 그 공부라는 건 지금 현재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다시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회사에선 처음에 무엇 했지? 그 다음엔 무엇 했지? 거꾸로 올라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롤모델로 예를 들자면 김미경 강사님이 나의 롤모델이다 하시는 분은 김미경 강사님의 맨 처음 시작점에 가보는 거예요. 원래 피아노 원장님이셨고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강사를 하게 되셨구나. 그 다음에 언제 시점에 책을 내셨구나. 언제 시점에 뭘 하셨구나. 과거의 첫 시작점부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나는 그러면 지금 이걸 준비해야겠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롤모델이나 주변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그런 기업들 또는 어떠한 먼저 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따라가 보는 것도 나의 구체적인 계획과 연결 지점, 고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을 발견하는 세 번째 스텝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항상 습관과 나의 그 일상의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가졌을 때 결국 인간은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성향과 습성이 있어서 자아 실현의 최고 그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습관이 의미가 없다면 그 목표까지 가기에 너무 힘이 들거나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만의 습관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입니다. 사실 시간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면 뭘 할 수 없고, 시간이 없으면 아이를 돌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뭘 볼 수도 없고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저는 특히 경력 보유 여성,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하루 24시간을 이용해서 육아까지 하고 내 일도 찾으려면 너무나 어렵지만 시간 관리를 잘 하면 그 육아라는 것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아로 24시간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하루 일과가 있고 정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자기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하루에 육아를 8시간 해도 나의 일을 4시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본인의 24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게 사실 막연하게 그럼 나 오늘부터 1시간씩 당장 뭘 해야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실천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럼 저도 처음에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시간 관리 플래너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저희 공부할 때 왜 자녀분들 스터디 플래너 이렇게 공부 계획해서 하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해서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30분, 1시간을 만들어 가다 보면 그 시간에 나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저처럼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는 나를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나를 보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딘가에 사진으로 또는 글로써 자연스럽게 하는 시대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이렇게 나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쩌면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 나를 어딘가에 기록해서 잃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거나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작게는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하나, 거기에다 나 오늘 이런 데 와서 어떤 새로운 공부도 했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결심이 생겼다 라고 하는 이런 인증사진 하나 남기는 것만으로도 훗날 3년 뒤에 그것을 봤을 때 분명히 3년 뒤에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을 거예요. 맞다, 나 3년 전에 이랬었지. 나 정말 열심히 했네 라고 나를 계속 잃지 않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정말 나를 드러내는 게 어렵더라도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커리어 개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그런 시각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추천 도서로는 제가 3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지금 내일을 찾는데 필요한 3가지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계속 실행하고, 그거를 습관화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은 제가 아까 시간 관리하던 플래너, 그런 자기 인생 플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실행하고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지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진짜 매일에 물 한 컵 언제 먹는지 이런 작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강의 이 시점에 되면 같은 메시지를 항상 동일하게 드립니다. 언젠가는 도착할 정상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 이 길로 가는 방향에는 여러 가지 길이 나오고요. 그 길은 멀리 돌아갈 수도 있고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갈 때 내가 사용하는 장비도 다양하죠. 뭔가 쉽게 걷기 위해 난 지팡이를 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벼운 운동화를 신을 수도 있고 시원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상에 올라가는 건 다 똑같은데 방법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여기서 더 잘하려고 뭔가 빨리 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 엄마로 살아가는 기혼 여성과 이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살아가는 정말 이 멋진 재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만해야겠어 이런 마음만 갖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오늘의 여러분들도 너무 멋지거든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에 대해서 잃지 마시고 언젠가는 올라갈 정상에서 같이 오 만세 할 때, 그럴 때 아, 나 정말 잘 살았구나, 행복하구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저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채널도 정리해 드렸는데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개인 이메일 다 좋아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으시고 카카오 채널로도 편하게 아까 그 검사지 안내해 드린 거 검사하시고 남겨주세요. 제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